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수대학으로 분류되는 그 디지스트, 그러니까 대학과학기술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디지스트는 지식창조형 글로벌 인재 양성, 미래 융복합 기술 창출을 위한 세계 초인류 융복합 중점 연구 대학을 목표로 해서 2011년 대학원을 중심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사실은 이제 그 학사 입학생들이 이제 들어오는 시기가 2014년도에 처음으로 뽑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졸업장 없지만 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경북 대구 지역 과학 발전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인데요. 이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고 우수한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그 디지스트의 비전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일정 및 모집 인원 선발 방법을 좀 보겠는데요. 자, 일정은 그 2015년 9월 1일 화요일부터 9월 11일 금요일까지고요. 이 1차를 통과한 학생들에 한해서 2차 면접은 10월 19일부터 24일 중에 이제 날을 정해서 이제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이 수시에 이제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선발을 하는데 미래 브레인 전형이 50명이고요. 미래 브레인 일반 전형 1이 140명. 그다음에 미래 브레인 고른기의 전형이 10명, 그래서 총 200명 내를 선발할 예정으로 각 전형별로 이렇게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요. 선발 방법 및 지원 자격을 보게 되면 이 선발 인원 모두 이제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선발을 하는데 총 2차에 걸쳐서 선발을 하고요. 1단계에서는 이제 3배수를 이제 선발을 해서 이제 2차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과 달리 별도 양식은 따로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00자였는데 올해는 3,000자까지 이렇게 1,000자 가까이 좀 늘렸는데요. 뭐 아래에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작성 내용의 예시를 좀 참고해서 자유기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이제 디지스트의 지원 동기 혹은 향후 계획, 요게는 이제 학업이나 진로나 본인의 꿈, 목표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교 생활 중에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체험 활동이나 경험 등,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과학기술 리더로서의 본인의 자질, 자신의 도전적 호기심이나 창의적 호기심, 자신의 분야를 스스로 개척하려는 열정, 자신의 따뜻한 인성과 나눔의 리더십 등 이렇게 이제 나눠진 이제 6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토대로 해서 작성을 하시는데요.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은 우수성 입증 자료는요, 별도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난 제출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요, 자기소개서에다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교사 의견서 또는 이제 학교장 추천서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은 무방하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래 브레인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요, 고구장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요, 고교별로 1명만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미래 브레인 일반 전형 1 같은 경우는요, 조기 졸업자입니다. 요거 같은 거는 이제 디지스트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영재 교육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고른기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차상위, 기초생활 수급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 전형별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이제 무학과로 입학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특수대학들이 이제 무학과로 입학을 하는데 4학년 때 이제 본인의 전공을 선택하는 게 좀 약간 다르죠. 보통 이제 2학년 때 이제 선택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3년간 탄탄한 기초과학과 기초공학 교육을 진행하는 가운데 다양한 인문 소양, 요즘 이제 인성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인문 소양 부분, 그 다음에 창의적 리더십 및 충만한 기업가 정신을 길러내는 교육을 진행한 후에 4년차, 그러니까 4학년이 됐을 때 자신의 진로에 맞는 트랙별 맞춤 교육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설치학과가 이제 보시면은 기초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과가 있고요. 기초공학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자동 제어, 통계, 디자인 과학이 있고, 인문사회 계열에는 동서약 철학, 그다음에 비교 역사학, 예술사 같은 것들이 있고,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뭐 태권도 등 1인 1기에서 이제 예체능 쪽은 본인이 하나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설치학과들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좀 좋을까 해서 준비 방법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면접관 3분이 한 명의 학생을 이제 면접을 보시는데, 서류 결과 평가에 따라서 학업 역량이 매우 우수한 학생의 경우 리더로서의 잠재력, 인성, 디지스트의 진학 의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면접만 치르게 되는 거고요. 혹시 이제 학교에서 학업 역량이 조금 다른 친구보다 약하다는 느낌이 들 경우에는 개별 면접, 그룹 토의를 통해서 역량을 평가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달라진 점이 2015학년도까지는 에세이 작성을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것이 이제 면접 보기 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굳이 이제 에세이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먼저 이제 서류 평가에서 학업 역량을 이제 본인이 입증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질문 예시사항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개인 질문 같은 경우는 총 6가지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한 2가지 들어보면은요. 뭐 탐구 역량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 내에서 연구 활동을 하게 된 경험 같은 거를 이제 질문하게 되고요. 자기소개서 및 학생부 특이사항으로는요.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관심 분야 같은 경우를 좀 질문하는 이제 그런 패턴으로 이제 이렇게 그 개인 면접이 이루어지고요. 이제 그룹 토의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형태인데요. 뭐 주제를 제시하는 의도가 또 있고요. 또 주제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학교만의 교육 프로그램이 갖는 특성을 본인의 미래상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표현하는 스토리텔링 능력과 설득력, 그러니까 리더십을 평가하는 게 주제 제시 의도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 건데,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건 뭐냐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의, 기업, 배려거든요. 그래서 요런 어떤 그 3가지가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이 덕목이 왜 각별히 요구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입학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덕목의 3가지를 향상시킬 것인가 본인이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룹 토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그룹 토의 준비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업 역량 평가에 여러분들이 혹시 해당이 되는 친구가 있다면 총 4가지 문항인데요. 이 수학은 필수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에 하나를 택일하는데 수학 같은 건 예를 들어 보게 되면 행렬의 변화에 대한 기본 원리를 파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화합물의 구조와 극성 사이의 상관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요. 잘 보시면 난이도가요. 고급 교과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요. 평소에 내가 잘 준비를 했다면. 근데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되 단순하게 교과 지식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논리력, 창의력, 표현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업 역량 평가 면접 준비를 하실 때는요. 기본 개념을 확실히 익힌 다음에 뭐 응용이라든가 좀 심화 있는 문제들을 풀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잘 준비하시는 게 학업 역량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학생이 지원하면 좀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과학 계열 쪽이니까요. 수학이나 과학에서 우수하거나 성적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수험생들이나 또는 이제 다양한 활동 내역도 중요하지만 어떤 한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래서 이제 집중력, 인내력이 좀 뛰어난 수험생이 유리할 수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창의적이고 좀 아이디어가 우수한 수험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처음 전에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우수해야만 기업이라는 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3가지가 좀 이제 이렇게 잘 돼 있는 수험생이 좀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내신 성적은 뭐 어느 정도의 등급이면 좀 지원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뭐 내신 등급이 이렇게 점수화돼서 평가에 반영되진 않지만 이제 미래 브레인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1등급 중반부터 2등급 초반, 여기는 이제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점수가 좀 높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미래 분해인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기 졸업자이기 때문에요. 2등급 초반부터 3등급 후반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각 전형에 맞춰서 한번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원율하고 이제 추가 합격, 뭐 2015학년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제 모집 인원 자체가 이제 그 보시면은 추천 전형은 이제 50명이었는데, 그 작년에 이제 10.38대 1 정도 나왔고요. 입학 인원 같은 경우가 이제 44명에서 88% 정도만 충원율이 됐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150명 지원에 150명 모집에 지금 현재 경쟁률이 한 7.72대 1인데 159명, 그러니까 총 9명이 더 추가 합격이 됐죠. 그래서 뭐 106% 정도. 그래서 총 이게 합계를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200명 모집에 8.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총 3명이 더 입학을 해서 101.5%,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좀 적은 이렇게 추가 합격자가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의 선발 방법을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제 모집인은 한 10명 정도인데요. 수시에서 이월된 숫자가 대략적으로 한 10명 정도, 또 한 5명 정도 된다고 보게 되면 최대 한 20명 정도가 아마 정시에서 선발될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100%로 3배수를 먼저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그룹 토의 면접을 실시하는데, 특히 이제 보시면은 수능 반영 비율 자체가 수학하고 과학 반영 비율이 33.3%, 그래서 총 66.6%이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고요. 작년에 있었던 그 수능 최저는 올해 지금 폐지가 됐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수학, 과학에서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게 이제 정시의 선발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룹 토의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육 철학이나 미래 진로 계획, 사회 정의와 공익 등에 대한 다자간 토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철학 또는 인재상에 대한 이해도, 리더로서의 잠재력, 인성, 진학 의지 등을 평가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개별 질의 응답을 포함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야 될 건 뭐냐면 인성평가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그룹 토의 방식이라도 인성에 대한 준비를 여러분들이 좀 잘 하시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시의 성적은 한 509점에서 한 512점 정도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능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0분위를 보게 되면 이제 5%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1단계 배수를 이제 고려해서 3배수를 이제 선발을 하니까 대략 이제 최대 잡으면 한 6% 이내에서 1단계 이제 수능 성적이 이제 형성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졸업 후에 이제 진로를 잠깐 보겠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 대학원을 모두로 선발된 대학이고, 아직까지는 대학 졸업자가 없어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다른 과학기술원에 이제 들어간 수험생들의 이제 예를 보게 되면, 최소 70%는 아마 대학원에 진학을 할 거라고 예상이 들겠고요. 약 30% 정도는 연구소나 일반 기업에 진출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원에 6개 특성화 연구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학부 졸업생들한테는 충분한 메리트가 제공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졸업 후 진로는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고요. 입학 특전을 잠깐 보게 되면 전원 국비장학생으로 선발을 해서 생활비나 입학비가 다 무료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유수대학 여름학기 수강 및 해외 연구소 연구기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학년 전원 미국의 UC 버클리라든가 스탠포드 같은 대학의 여름학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기회를 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해외 우수 연구소와 이렇게 교류 협정을 맺어서 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다음에 이제 디지트 박사과정에 진학할 때 전문 연구교원으로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역 특례 부분도 남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메리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원 기숙사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장학생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DDF라 그래서 최우수 인재를 발굴해서 디지털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특별 장학금이라든가 자기 주도형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 연구비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 석학, 디지털 펠로우 및 사회 저명인사 멘토링도 가능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혜택으로 주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좀 유용한 정보가 있는데요. 학부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그래가지고요. UGRP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기초과학이라든가 공학, 인문사회학과 간의 융합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통합적 시야를 배양하고 특히 협력, 역할 분담, 성과 배분을 배우고 커뮤니티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융복합 연구 프로젝트가 이렇게 보시면 총 이제 쭉 나눠져 있는데 먼저 이제 예를 들면 프랜시스 스크립 코스라고 해서 이제 기초과학관 융복합 연구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자율적 프로젝트를 실험하는 어떤 코스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정약형 코스 그래서 기초과학과 인문사회간 융합 연구 프로그램, 과학 다큐, 과학예술, 과학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프로그램들이 각 코스마다 약간씩 다르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가 공부를 하면서 해당되는 파트 쪽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겠고요. 또 하나는 또 세계적인 다양한 분야의 연구 본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나노 바이오, IT 융합, 로봇 시스템, 에너지 연구, 미래 자동차 융합, 실용 로봇 연구부 같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연구 본부가 보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시고 필요한 분야에 가서 같이 근무를 해보시면 또 연구를 해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 디지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은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이제 지역 산업계,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신물질, 그린 에너지, 정보통신, 인지과학, 첨단 의료 로봇, 뉴 바이올로지, 이게 이제 6개 특성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학원의 특성화 분야 연구기관하고 대학의 기초 융합이 결합돼서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지원하게 되면 먼 미래를 봤을 때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